그 퀴즈를 낼 때 그냥 참고하라고 내가 계속 꾸준하게 유사한 문제들을 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여, 사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숙지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생사를 결정하는 종류가 한둘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갑경충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유축진으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을신충으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신임으로 튕겨나가면서 주위에 있는 목을 쳐버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종류가 다 틀리는데, 전번에 무슨 설명을 했었냐면 신임하고 을병 요거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치인지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아직 확실하게 그게 감을 잡고 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 이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사계도에서 게을은 봄에 있고 정신은 가을에 있고, 그죠? 그러면 이 방식이 동일한 것 같아도 많이 틀려요. 게을은 발산으로 좌우로 펼치도록 돕는 거고, 정화는 수렴으로 신금을 극도로 쪼그라들게만 해요. 수축시키잖아요. 수축. 그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연히 봄에 있는 게을은 생기 발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죠? 가을에는 정신은 수렴해서 생기를 살기로 만들어야만 되는 자연의 의지가 숨어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인간이 활용하기는 당연히 게을이 좋지 정신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게을 발산에는 열이라는 것이 비록 있어도 여름에 병화가 경금에게 빛을 가해서 그 경금 안에 정화가 축적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열게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열게임이라고. 세상은 열의 움직임이야. 죽고 살고 모든 것이 열의 움직이는. 왜냐면 새끼에서는 열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지, 무슨 발산 에너지 이런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발산은 그냥 살려주는 거니까 따질 이유가 없어. 하지만 문제는 열이 개입되면 이건 죽음하고 연결이 돼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 열이 언제 시작되냐면 개수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름에 병화라는 빛이 경금에게 빛을 가하면 내부에는 빛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라 열로 축적돼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후술 삼합에서 이 오화 꼭지점에 가면 병이 정화로 바뀌잖아요. 오화 속에 병기정이 있잖아. 그러면 이 기토가 뭐를 축적한다고? 열을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을 축적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 열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지? 경금이 점점 병화로 확장하고 정화로 딱딱해지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딱딱해짐이 완성되면 신금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음은 뭐지? 열이 축적돼서 저기에 있는 게을의 움직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맞죠? 정신은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게을을 죽이는 거야. 정반대로. 반대로 게을은 정신을 없애는 거야. 정화하고 신금을 없애니까 게을이 되는 거고, 게을을 없애니까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마 또 마스크 2개 하나 더 쓰신 그 과정의 핵심은 뭐라고? 정화열이라고. 열을 잊으면 안 돼. 열을. 그 에너지 특징이
왜 이 신금이 임수를 보면 튕겨져 나가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열은 내부의 열로서 축적될 뿐이에요. 이게 튕겨 나가거나 이런 속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열은 안으로 계속 속으로 짱 박는 거예요. 그 신금 안에는 경금도 물론이고, 경금이 병화를 정화로 축적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경금에 충분하게 더 이상 받아먹을지 못할 정도로 빛을 받아먹은 상태가 신금이 되는 거야. 그럼 신금에는 자동적으로 뭐가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냐면 정화열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신금에는 열이 있다는 뜻은 우리가 해자축을 지날 때 반드시 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이. 그러니까 열이 없으면 당연히 해자축에서 풀어지질 않아. 중요한 건 이거야.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이분이 전화를 안 되면 안 되지. 핵심은 열인데, 나도 이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이 세상 이치가 시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2014, 15년도였고, 그러니까 강의를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고, 근데 또 다시 5년, 10년, 15년이 흐르고 보니까, 와, 생각지도 못했던 열이 있더라고, 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탈리아 그분, 물리학자. 모든 움직임에는 열이 개입되어 있다는 그 표현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막 이랬었다고. 엔트로피는 그냥 증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아니었어. 모든 움직임 속에는 자동적으로 열이 있어. 왜 열이 있냐면 빅뱅 당시에 열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이 없는 세상은 없어. 왜냐하면 개수 속에 폭발했던 그 열기가 이미 온 우주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가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가 왜 있지? 아니, 근본적으로 전기는 있는 거야. 우주의 베이스가 전기로 깔려져 있는 거라고. 그게 특별하게 무슨 전기가 갑자기 우리가 만들었던 게 아니고, 막 불꽃이 튀고 이런 것들이 다 전개 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충돌하면서 열기가 생겨나고 전기가 생겨나고 전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걸 깨우치고 가져다 쓴 것 뿐이야. 그때까지 우리는 몰랐던 거지. 300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정화는 그만큼 그런데 그거를 십간으로 정화로 규정하지 못했지. 그냥 열이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다가 이제 나는 그걸 정화로 보고 규정을 한 것 뿐이고 그런 차이인데, 이제 그러면 이 개수에는 예를 들어서 이 개수의 을목에 개수가 축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하고 달라. 왜냐하면 개수가 을목 내부에 축적되더라도 열이 축적된 게 아니야. 물론 이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빛으로 바뀌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신의 조합처럼 열이 축적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이 축적돼가지고 수렴되고 움직임이 답답해지고 이런 건 없는 거지. 맞죠? 그런데 여름에 이제 병화를 경금이 품고 가을로 가면 정화가 다시 신금의 열기를 가하면서 이 신금은 자동적으로 속에 엄청난 열기를 품었다. 이걸 기억해야 돼. 근데 그냥 십간은 그냥 신금인가 보다. 신금인가 보다. 다시 이어서 합시다. 그러니까 계을, 변경, 정신 이 과정의 결론적으로 열이 극도로 축적되는 것은 신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화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그죠? 개수는 삶으로 가는 과정인데, 결론적으로 신금에는 내부에 이미 정화를 축적했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길이야, 죽으러 가는 길. 도저히 살러 갈 수 있는 성질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신금이 근본적으로 시간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정화에서, 정화 신금 가을에 신금 내부에 열을 품으면 자연은 임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을에서 겨울로 가니까. 그죠? 그거는 자연의지예요. 자연의지. 인간의지가 아니야. 자연의지인데 인간의지는 저걸 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걸 인간은 좋아할 리가 없어. 여름인 변경 이쪽에서 을뱅갱 이쪽을 원하는 거지. 개을과 변경 이런 쪽을 원하는 거지. 그쵸? 저쪽에 있는 정신 쪽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쪽 가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싫지. 근데 자연에서는 이 신금 시종자는 임수에 풀어져서 겨울에 자축이 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속죄를 갖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인간은 병화, 신금이 병신합을 하더라도 신금은 차라리 병화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화려하잖아. 하지만 신금 내부에 이미 열을 만땅으로 축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금은 더 이상 열기를 축적할 수 없어. 이미 극도로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금의 무령이 변한다는 뜻은 아니고 병화에 의해서 그 본질을 밖으로 환하게 드러내는 거지. 반짝반짝 작은 별처럼. 그건 존재감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라고. 근데 신금은 병화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 전혀 틀려요. 아니,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형의 확장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 병화가 아무리 확장하려고 해도 신금은 이미 속에 열이 극도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안 돼. 단지 존재감만 드러내지. 그죠? 근데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병화를 만났을 때 갖지 못했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하나 생겨. 그게 뭐냐면 탄성이에요, 탄성. 총알처럼 튕겨져 나가려는 탄성이 생긴다고. 이게 전자레인지 같은 거라니까? 이게 신금이 정해, 임오 이거를 만나면 물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미사일이잖아요. 그죠? 미사일 연구원이라는 사주 예문 기억나요? 경신, 이모, 신해, 대충 이럴 거야. 그럼 사주 안에 정임합이 되게 많아요, 그 사주는. 엄청 많아요. 막 사방팔방이 정임합이야. 근데 신금이 딱 있어. 그럼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 내부에는 정임합이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극도로 응축돼 있다가 신금한테 자극을 좀 빵 튀어나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제 에너지 파동으로 안 보고 십신으로 보니까 이게 미사일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당연히. 그걸 미사일 연구를 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정임합이라는 에너지 속성, 엄청나게 그냥 똘똘 뭉쳐진 블랙홀과 같은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정임합은. 근데 거기에 시종자가 있고 열기를 가득 담은 이 신금이 정임합에 의해서 미사일로 폭발시킨다는 그 힘을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 손흥민이가 갑자기 막 튀어나가는 그 스프린트 하는 그 힘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주에 정임합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거기 보면 정임합 있잖아요. 손흥민도 임신, 정민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정임합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게 어떻게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냥 태어났더니 자기 아빠가 줘서 그런 거 한다고? 말 같은 소리. 말이 안 되지. 손흥민이라는, 아니,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임합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튕겨져 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걸 십신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응? 식신과 인성의 합이야, 지랄. 한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신과 임의 조합에 대한 문제야. 신임 조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 나오면 맨날 틀려. 계속 똑같이 내가 백날 내봐라. 그럼 계속 틀릴 거라고. 왜냐하면 그 탄성을 갖는다는 그 뜻은 인간의 행위에 비유하면 질러버리겠다, 야. 내가 쑤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막 함부로 막 해버리겠다. 그게 내가 뭐라고 표현했지? 방탕, 방랑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방탕하다. 아니, 근데, 야, 그거 좀 하지 마 했는데도 못 참고 하는 게 저런 속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거야. 왜 못 견디냐면 내부에 있는 이만큼의 열이 확 있는 상태에서 딱 수기를 보면 촉발되는 거지. 질러버리겠다는 거.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신금이 하나 있어. 정화도 없어. 근데 여기에 개해, 임자 이런 게 있어. 이러면 탄생이 좋을까요? 탄생이 없잖아.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가라앉은 배야.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맞죠?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어제 그 스팅이 3,500억에 자기 판권을 팔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목에 스팅은 왜 가수인가라고 올려놨잖아요. 그 뚜렷하잖아. 정신임으로. 정신애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돈도 잘 벌고, 응? 또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명작용으로 가수 노래도 잘하고, 그쵸?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튀어나가는 힘이 좋은 거야. 하지만 임자, 개해 이런 게 있는데 신금이 정화도 없다 그러면 침몰한 배야. 그 아무리 탄성을 가지려고 해도 탄성이 없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갑경충이 있다고 쳐. 갑경충. 갑경충이 있는데 병정이 없어. 그리고 아까 말한 임자, 개해 이런 게만 있다고 쳐. 그러면 갑경충 하는 경금이 갑목을 충하는 강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당연히. 이것도 침몰한 배니까. 근데 반대로 병호 정사야. 임자, 개해도 없고. 그러면 경금이 갑목을 충하는 강도가 엄청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기가 오기 전까지는 경금은 사호가 많아도 수기가 오기 전까지는 경금은 갑목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든다고. 왜냐면 탄성이 없어요. 화기는 이렇게 똘똘똘똘 결론적으로 뭉쳐버리려고 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수기는 반대로 풀어버린다고. 신자지는 딸딸 뭉쳐진 걸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고, 이 인호수는 반대로 흐트러졌던 걸 이렇게 한 곳에 모아버리는 거야. 그냥 반발력이, 쉽게 말하면 반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단체냐, 개인이냐, 장사냐, 그 공직이냐를 결정한다고. 그렇죠? 나처럼 그냥 짬뽕 된 사람은 공직인 듯 공직 아닌 공직 같은 그런 속성으로 사는 거고, 일방적인 사람은 군바리처럼 막 그런 데서 그냥 나는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뭐 옛날 일본 애들 막 그냥 막
비행기 타고 그냥 미국 거기를 막,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가미가제인가? 사심인가? 뭐 하여튼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다시 이야기지만 경갑이 있을 때 수기가 많아. 경금은 침몰한 배니까 탄성이 없는 거야. 하지만 병호, 정사, 열기를 가득 먹었지만 얘가 수기가 오기 전까지는 간목을 때릴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튕겨나가는 힘이 없어. 그냥 강력한 화기의 지도자를 따를 뿐이야. 하지만 수기가 오는 순간에 상황은 사정없이 달라지는 거야. 그때는 그 탄성의 강도는 무엇이 결정해? 당연히 얼마만큼 그 구조 안에 화기가 많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수기가 많네? 그러면 탄성이 없는 거야. 조금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그냥 갑과 경이 있다고 쳐요. 분명하게 경금이 살기 쪽이니까 간목 생기 쪽을 두들기는 거지, 간목 생기가 경금 살기를 건들기는 힘들어.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칼과 그냥 사랑이라면 그 칼이 사랑을 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이해하면, 자, 운에서 간목이 와서 경금과 충돌하는 것과 운에서 경금이 와서 간목을 충돌하는 것과 어느 게 더 세요? 어느 게 더 세지? 네? 운에서 오는 거. 그러면 뭐가 더 세요? 갑이 세요? 경이 세요? 당연히 경이 셀 거 아니라고 해. 분명하게 경이 갑을 때리는 게 더 셀 거 아니라고. 그쵸? 갑이 경을 때리면 에게 이놈 봐라. 아이고 얘가 때리는 거랑 그런 느낌일 거 아니라고. 그런데 간목 어린애인데 경금에서 때리면 나 죽게 생겼네 이럴 거 아니라고.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논리일 뿐이에요. 사주 조건에 따라서 갑이 왔을 때 죽을 수가 있고 경이 왔을 때 죽을 수가 있어요. 단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구조들, 경금이 임자 계해가 있어가지고 간목을 때린다고 한들 그 손망치야. 힘이 없으니까. 반대로 병호 정사로 있는 대로 뜨거워진 상태에서 경금이 임수를 만나는 순간에 간목을 때리는 거는 아주 그건 박살이라고, 박살.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경금이 와서 간목을 때리는 게 간목이 와서 경금을 충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당연히 경금이 올 때마다 경금이 와서 간목을 때리면 무조건 흉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 틀리는 이유라고. 지금 계속 동일한 문제를 내면도 지금 계속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금이 오면 간목을 두들겨 패서 죽일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수기가 전혀 없어. 조금 이따 이제 사주 예문 수기가 전혀 없고 여기에 연에 신금이 있고 일에 유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토일간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기토일간이라고? 그러면 여기 인월이야. 신년, 인월, 유일, 기토일간이야. 그럼 우리가 볼 것도 없이 인목은 월지에 있는 인목은 일지 남편 자리로 들어가야 돼. 맞죠? 여기 애매해요? 아니죠? 연월 일시에서 신년, 지지 신년, 인월, 유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유일 요 자리에는 남편 자리니까 당연히 인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는 밖으로 밀려 나와 있죠. 그렇죠? 일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럼 이미 구조에서 이거는 남편이 안방에 들어올 수 있는 성질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 느껴지죠? 그런데 이때 경이 오는 것과 갑이 오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경이 올 수도 있고 갑이 올 수도 있잖아, 운에서. 지금 굉장히,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말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근원적인 이치와 변형되는 이치를 설명하는 거라고. 자, 이 구조에서 그러면 갑이 오는 것과 경이 오는 것과 어떻게 달라요? 임목은 말이에요. 이미 뒤지게 두들겨 맞고 있어요. 맞아요? 더 때려도 그냥 죽여라 그래요.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반발이 없잖아요. 반발심이. 있어요? 없어요. 반발할 수 없잖아요. 반 뒤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표현으로 반 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가 반발할래야 반발할 수 없잖아요. 이 상태에서 경금이 왔어요. 반발 더 해요? 못하잖아. 이미 반발할 의지가 없는데 경금 와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축 늘어졌어.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축 늘어졌는데 한 대 더 때린다고 그거 아나? 때리는 줄 몰라.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오면 유금하고 신금하고 충돌하려고 시도를 할 거 아니야. 이 과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반항을 시도하다. 그죠? 그냥 이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냥 이게 오니까 살려고 더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건 신무울 삼자조화처럼 더 강력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는 그냥 시공간 반응하다예요. 그냥 시공간 구조대로 반응하는 거야. 나 돼졌어 라고 그냥 갑이 와서 알리는 것 뿐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경이 와서 죽었고 어떤 거는 갑이 와서 죽고 어떤 거는 임수가 와서 죽고 다 틀려요. 그럼 그 탄성의 강도를 결정하는 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탄성의 정도는 화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병호 정사가 결정해요. 맞죠? 그러면 임수가 왔을 때 그 사주 안에 화기가 많냐 적냐 이건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화기가 없어. 아무리 그게 신금이 속에 내부에 열을 갖고 있고 총알처럼 튀어나와서 그 뭔가를 치려고 해도 그건 탄성이 없어. 뭐라고? 침몰한 배라고. 이미 배가 침몰했어. 다시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다니까?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거를 혹시 궁금증 있는 부분 질문을 해봐요. 어려워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응? 그죠? 그 구조만 전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갑이 와서 저기 죽고 어떨 때는 경금이 와서 죽고 그런 이유가 저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오고 갑이 튀어나왔다. 근데 탄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인간에서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도 어떠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다 이온 같은 거예요. 이온. 저런 속성들이 다 이온하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그냥 그때까지 나 꾹 참고 살았던 인목이 등장해서 나 사라질 거야.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런 말이에요. 혹은 그 궁에 관련해서 월지 사회궁에 있으니까 거기에 관제구설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라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죽는다의 개념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혼하는 것하고의 강도가 틀려요. 그 미친 듯이 탄성을 가지고 튕겨져 나가다라는 거는 거기는 쉽게 말하면 원래는 100km로 달리던 차가 임수를 만나서 300km로 튀어나가겠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손흥민이가 튀어나가는 것과
그 미사일 연구원이 미사일을 폭발시키는 에너지와는 틀리다고. 근데 임수가 왔는데 정화가 있으면 더 폭발하겠지, 그치? 그거 정신임 삼자조의 뻥튀기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 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의 탄성이 아니라니까? 그냥 총알처럼 튀겨져 나가서 그 뭔가를 가격해버린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방탕하려는 엄청난 충동을 느끼는 거라니까? 내가 저거 죽여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걸. 근데 죽여버리고 말 거야는 임수가 오기 전까지는 마음속에만 있어요. 임수가 오기 전까지는. 근데 임수가 오면 그걸 실행해버린다니까? 죽여버린다고. 문제는 그거예요. 무시무시한 튕겨나가는 그 힘 때문에 죽여버리는 충동을 참지 못하는 거야. 근데 병정이 많으면 아무리 충동이 있어도 저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도 실행을 못하는 거야. 근데 임수가 오는 순간 그냥 실행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총알처럼 내가 오다가 내가 혹시나 자료가 더 있나 해서 총알처럼 돋보게 쳐봤더니 엄청나게 많아. 내가 조금 더 다시 저기 해줄게요. 내가 올려놓은 총알처럼만 해도 10대 개 되더라고. 지금 이거 말고도, 예문 말고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같은 문제를 내도 계속 틀리고 있냐면, 지금 말하는, 그거는 굉장히 쉬워. 뭐가 굉장히 쉽냐면, 갑경충하면 갑이 상한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을신충하면 을이 상한다는 착각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 인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작아요. 그냥 금이 목을 쳐서 어디가 깨지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지. 왜냐? 지가 아무리 경금이 간목을 때리고 신금이 을목을 때려도 을목이 병화로 연결되고 신금이 임수로 연결되지 않는 한은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을신하고 을병하고 신임을 설명했던 거야. 그게 연결될 때서야 비로소 을병이 연결될 때서야 비로소 신금이 을목을 치면 그 두 개의 에너지 흐름이 딱 끊어지면서 심장마비, 뇌출혈, 정신착란, 자살 이런 물상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냥 병화가 안 오면 신금이 을목을 툭 그냥 때려서 어디가 분질러지는 것 뿐이라고. 그거 가지고 사망에 이를 리가 없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을병 관계를 설명한 거죠. 근데 만약에 신금이 속에 정화를 열심히 품어 있는데 임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신금 또한 탄성이 없다. 근데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탄성이 생기는데 그 탄성은 을병하고 다른 거야. 왜냐하면 을병은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좋은 쪽으로.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확장하러 가는 거라고.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막히면 그냥 그게 심장마비, 뇌출혈 이런 거고. 근데 만약에 신에서 임수로 가는 건 그거는 굉장한 살기가 동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야. 그것도 엄청난 충동적으로 죽으러 가는 거라니까. 개념 자체가 전혀 틀리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자, 그러면 물론 내가 한 3일 후에 또 질문, 또 문제 퀴즈 내면 또 틀릴 거야.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자, 예문을 한번 봐봐요. 나 착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다 프린트까지 다 해왔어, 나 처음으로. 저번에 냈던 게 갑진년 경오월 무술일 병진시. 그러면 이 사주는 경금이 병오술, 그죠? 병오술로 화기가 많은 거야. 그죠? 거기다가 경금이 간목을 두들겨 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16에서 23세 사이잖아. 맞죠? 그런데 신미를 지날 때는 계속 내부에 열만 축적한 거야. 경금이. 그러다가 임신이 오니까 경금이 간목을 두들겨 패는 강도가 틀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보통은 이런 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식신생재 아주 지랄하고 혹은 재생살 이거나 연구하고 있을 거라고. 그죠? 그럼 뭐 병화는 가만히 있나? 살인상세. 아니 도대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냐고. 끝도 없어. 그렇게 해갖고는. 근데 경금이 화기를 잔뜩 먹고 있다가 임수를 보는 순간 그냥 간목을 때리러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병오가 있으니까 갑과 병오 사이에 흐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임신대원 초 신유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이건 뭐지?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갑경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경충은 그냥 어떤 하나의 촉발 요인을 암시하는 것 뿐이야. 근데 임수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경충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성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냥 어디가 깨지는 정도라니까? 그냥 혹은 뭐 맛이 좀 가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든지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 임수가 개입되지 않으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병신년 경인월 기유일 정묘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금 인유 사이, 신금과 유금 사이에 혹은 유금 묘목이 묘유충. 그러니까 인신충 묘유충으로 병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인묘의 흐름이 병정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죠. 그죠? 그런데 계사대운에 계사대운 기사년에 가벼운 중풍이 왔고 이거는 갑기사 이제 인기사 이런 식으로 비틀리니까 또 개수를 봤으니까 약간의 탄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개념인데 갑오대운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갑오대운. 근본적으로 갑오대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인자, 이게 자꾸 그 주의를 벗어나고 자기 스스로는 그 경, 유, 신 이런 게 많으니까 지는 안 죽고 월지에 있는 인목이 죽어버린 거야. 이해돼요? 근데 병자년, 이 자수가 오니까 당연히 튀어나가는 탄성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이 남자였다면, 여자였다면 어떻게 된다고? 남편이 죽었겠죠. 그죠? 만약에 여자였다. 왜냐면 월지가 인목이 나 죽겠네 그러고 드러났어. 갑오대운에. 그러다 수기를 보는 순간 튕겨나가면 죽는 거야. 근데 만약에 병자가 아니었어. 갑오대운이야도 안 죽는다는 거지. 왜? 그냥 남편이 떠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수기를 만나면 이건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탄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해되죠? 안 돼요? 질문을 하세요. 자, 갑인년 경호월 신축일. 이 남자는 언제 우울증으로 자살했을까요? 똑같은 문제야. 갑경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인오로 있으니까 이 사람은 통제 기능이 있으니까 함부로 경금이 간목을 두들기려는 의지가 아직 없는 거라고. 맞죠? 그런데 수기를 본 이민년에 자살해버려. 그 자살 시도를 하는 게 혹시 자살 시도 해봤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의지력이 없으면 실행이 안 돼. 그 엄청난 의지력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임수가 있어서 가능해요. 그게 방탕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왜냐면 죽음이잖아. 임수 자체로 저승사자잖아. 쉽게 말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라는 어둠 세계로 우울한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임수잖아요. 근데 병화는 밝은 거야. 밝는데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런 생각 하겠냐고. 임수니까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는 거지. 근데
탄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질러버리는 강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임수가 이 상태에서 임수가 오니까 나 죽어버려. 이게 죽는다는 거가 쉽지 않다니까? 아무리 죽으려고 몸부림쳐도. 그 다음에 병신년 갑오월 신미일 정유시 여자 무자대운 이민년의 공황장애. 이것도 카페에 그대로 올려놓은 거야. 이것도 정오미 뭐 이렇게 다 있어. 근데 이민년이 오니까 그냥 신, 유, 신 이런 것들이 간목을 공격하는데 병정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공황장애 정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대운도 무자 밑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자수가 이민년으로 이제 발현된 거죠. 그죠? 그 계속 나 튀어나갈 거야, 나 튀어나갈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민년의 공황장애로 딱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운에서 오는 그런 두 개의 글자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계속 암시를 주는 거야. 내가 언제 반응할 거야. 그냥 뭐 무자가 와서 무자가 오고 무자 대운에 임인년이 무조건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자수해서 나 튕겨져 나갈 거야를 지지해서 암시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 임수로 딱 반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신유 이 구조가 병신, 갑오, 신미, 정유에서 이 구조가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었거나 뭔가 오미가 통제가 적었거나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갑인 경호였거나 이러면 이 사람도 공황장애가 아니라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오면 미묘한 조금 차이 때문에 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통변은 쉽지. 그 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쉽지. 왜냐? 그 중에 하나 걸릴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정도에서 멈추려고 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유사한 그 카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총알처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알처럼이라는 그런 그 돋보기에 치면은 예문이 쫙 나와. 거기에 있는 것들 아까 내가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봐요. 정미년 기유월 병신일 정유시 기유월 병신일 병화 정화 정유일 정유시. 그러면 이 사람이 37세 개미년에 공금횡령죄로 수감되었다. 이게 보통의 개념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재생살 이거예요. 재생살. 그죠? 하지만 이게 탄성으로 보면은 이 유신유가 정미의 열을 잔뜩 먹고 있다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개수를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병화는 자기도 모르게 이 몸부림치는 유신유에 반응하는 거라고.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그럼 뭐가 생기지? 이 움직이는 것에 흥미를 느낄 거 아니에요. 수기가 오기 전까지, 개수가 오기 전까지, 이모년, 개미년이 되기 전까지는 수기가 없으니까 유신유에 대한 흥미가 없는 거라니까? 이해돼요? 왜냐면 탄성이 없잖아. 움직임이 없잖아. 그런데 갑자기 개수, 이모, 개미가 오면은 이것들이 난동을 부릴 거 아니라고. 난동을 부린다는 뜻은 자기도 모르게 주의를 한다는 뜻이야. 관심을 끌다. 쉽게 말하면 관심 끄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때서야 그 돈에 대해서 저거 한탕 해볼까? 정신임으로 한탕 해볼까? 이런 생각이 동하는 거예요. 되죠? 이해되죠? 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하지 맙시다. 예문은 거기 많으니까 보시고. 을미년 신사월 임오일 이민시. 자, 이 사주가 부자예요, 가난해요?
인성이 신금인데 좋아요? 나빠요? 사오미로 타죽게 생겼잖아요. 인성은. 그죠? 십신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왜 부자야? 이거 분명히 인성 신금이라고는 짓불도 이거 타죽게 생겼구만. 타죽고 있구만. 왜 부자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로 보면 우리는 당연히 부자라고 인식해. 근데 십신으로 보면 당연히 가난하다고 인식해. 왜냐면 신금이 사오미에 말라 비틀어져 다 죽겠어. 그냥 뭐 아무런 뿌리도 없잖아. 있어요? 없어. 그런데 사오미가 신금을 자극하면 할수록 신금은 임수한테 미친 듯이 튀어나가서 달려드는 거야. 그러면 신금을 그렇게 계속 튀어오는 그 신금을 임수가 자연스럽게 품을 거 아니라고. 그게 임수의 권위자, 명예자, 돈이라고. 그러면 그게 뭐다? 그 사람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코스닥 상장한 하여튼 부자라 이거야. 근데 기존의 논리로 십신, 생극, 억부, 조우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지. 이해 자체가 안 돼, 이런 사주는. 그런 게 하도 수두룩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해됐죠? 이제 여기까지 혹시나 뭐 지금 탄성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봐요. 신금이 하나 있고 화기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지지에 뭐 자수나 해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상성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있으면 아까 그 무자년의 임인오리였나? 무자대운의 있나?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그냥 잠복하고 있는 거야, 잠복. 평시에는 잘 안 드러나겠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그게 천간으로 드러나서 반응할 때 그게 이제 그 욕망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올해같이 그러면 이민년이 되면 그렇지.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라고. 등장. 근데 그때도 수기가 맞냐, 화기가 맞냐, 혹은 수화가 대충 비슷하다? 이러면 탄성이 없는 거야. 서로 타협이 돼버려. 혹은 그 사이에 또 목이 있다? 그럼 더더욱 그게 훨씬 탄성이 없겠죠. 그죠? 왜냐면 수, 화 사이를 목이 또 조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리 가려다가 다시 옆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가 다 통해버리는 거잖아. 영유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지. 이게 다 통해버리잖아. 그게 오행 구전한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서로 이게 기가 다 통하니까 이쪽으로 가서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려고 보니까 다른 게 또 있는 거야. 그게 옆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게 쉽게 말하면 분산돼 버리는 거야. 분산. 그거 내가 그 저놈을, 아니 좋은 표현으로 이 여자가 이뻐가지고 막 추격을 했어. 추격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오해를 하지 마시고. 비유를 그런 것 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산만해지잖아요. 집중도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는 그냥 지지에 있는 거는 그냥 일종의 잠복기라고 보면 되지. 잠복기.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실현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그냥 실현하는 거라고. 뭐 좋은 대학에 다녔는데 갑자기 숙이 만나가지고 미친 짓거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거라고. 숙이 만나서. 그러니까 숙이는 사주에 십신이 뭐든 그게 그 일간하고 십신이 뭐든 상관이 전혀 없어. 그냥 숙이라는 본성 자체가 튀어나가겠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처럼 임자다 그러면 네 멋대로 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니들 간섭해서 나는 내 갈 길 가는 놈이지. 니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런 의미야. 그 임수라는 속성이. 근데 병화는 타협을 할 거라고. 왜냐면 전체적인 그 틀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임자는 안 그래. 그냥 배째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라 그래 상관없어. 죽이려면 죽여. 나는 내 의지대로 살 거야. 그게 신자진이 그래서 어디에 못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애니 뭐 임자니 뭐 수기가 많은 애들은 무슨 그게 상관이든 그게 뭐 인성이든 그러니까 신금이 인성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임수가 만약 일간이라면 인성이 될 수도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글자들 속성이 구속되기 싫어하는 거야. 직장생활 못 하는 거야. 왜 거기 들어가면 답답해. 며칠 전에 내가 저기 도장 용접 기술인가 올려놨지만 자기는 영접 기술할 때 편한데 직장 들어가 생활해보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왜? 자기 글자나 신의 뭐 임자 뭐 이런 것들인데 들어가서 조직에서 있으려고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성격이. 돌아버리는 거지. 또요. 질문 없? 그러면은 이 탄산이 있는 후반에 그러니까 개해, 개해, 임술, 임술, 가보, 가보, 병인. 네. 네. 이거 전반 후반하고 틀리잖아. 이게. 확 틀리죠. 확 틀리잖아요. 그죠? 또 위에 꼭 갑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우리가 싸우는 갑경, 을신, 신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성이 아니고 네. 이게 이노술을 맞아. 그러니까 이노술 이렇게 하면 술이 화기를 축적한 거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가면서 이렇게 이노술해 이렇게 가죠. 그죠? 네. 네, 근데요. 그러니까 전반 인생하고 후반 인생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아니 수롤의 시공간을 보면 기준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수롤의 시공이잖아요. 수롤의 시공. 그러면 그냥 머리 아프지 말고 그냥 이거 없어요. 그냥 개해 임술이면 그러면 이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병, 오 이런 게 오면은 이 술토의 화기를 채워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전반하고 후반이 완전히 틀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얘가 이제 뭐냐면 여자인데 네.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거기에 하다가 갑자기 장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연락이 안 돼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 시기라서 이게 얘는 이쪽에서 개해 임술에서 힘드니까 술토에서 복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머릿속에는 술토에 있는 난로를 꺼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인호술로 가면 갈수록, 이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는 화려한 세상으로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계해 이런 게 있으니까 본성은, 사회에서의 본성은 구속을 싫어하는 겁니다. 사회복지학과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개해 임술에서 술토 안에서 그 술토가 난로가 꺼지니까 할 수 없이 젊어서 사회복지 이런 죽겠네 이런 개념으로 택한 거라면 이쪽에서 갑오 병인으로 가면 갈수록 이 화기가 술토에 채워지면 얘는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임계해 이게 사회공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갑오 병인은 조직 단체 이런 개념인데 그 속성을 임계해가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공에 있잖아요. 사회공에. 그러니까 본성은 그 사람의 본성은 내면은 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틀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하지만 사회공에서는 틀을 중시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 사업 이런 걸 원하지 월급 생활, 직장 생활, 조직 생활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둘이가 충돌하는 거야. 가치관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보수적인데 하는 짓거리는 충동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거기에 왔다 갔다 짬뽕을 하겠죠. 운에 따라서. 화기 쪽으로 가면 보수적이 됐다가 수기 쪽으로 가면 내 멋대로 할 거야 했다가 발라당 까졌다가 또 보수적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없어요?
그럼 끕니다. 이걸 이제